두 번 다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런 행위가 되지 않도록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왔다 가는 거 한두 번도 내가 다 알고서도 여지껏 묵긴 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그걸 수년씩 떠나다니면서 답하고 식수 불가해라고 하니까 뻔히 알잖아 그거. 무슨 가봐 바로 뭘 있는지 한번 가보라고 하나도 없잖아 지금.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작년 8월쯤이었나요? 산에 도둑이 들어와서 실제로 저희가 직접 검거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뭐 유쾌하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그 영상을 상황을 대충 보시고 오시는 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미 보신 분들께서는 이해가 가시겠지만. 들어왔다 가는 거 한두 번도 내가 다 알고서도 여지껏 묵긴 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그걸 수년씩 떠나다니면서 답하고 식수 불가해라고 하니까 뻔히 알잖아 그거. 무슨 가봐 바로 뭘 있는지 한번 가보라고 하나도 없잖아 지금.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뭐 해결은 되었냐 라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 지금 거의 반년이 지나갔는데도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거의 하나도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그동안에 그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일처럼 참 도움을 주시고 자문을 주시고 하시는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의 사건에 대한 내용을 올리지 못했던 것은 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또 행여라도 영향을 미칠까 하는 어떤 조바심 내지는 우려 때문에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3월 4일 날 변론이 있었고요. 3월 20일 날 결심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일단 당시에 저희가 도둑을 검거를 했고 그 다음에 경찰의 인계까지 완료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한 2주 뒤쯤에 연락이 와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라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재판이 진행이 되었고 그것도 뭐 거의 한 5, 6개월 지나서 재판이 진행이 되었죠. 근데 그 결심에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잖아요. 솔직하게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렇죠. 이거는 지금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 최무열의 산양산 밭에서 피해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280만원 상당 피해자 소유 산양삼 64주를 캐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서 지금 혹시나 또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건 당일날 그러니까 하루 훔친 내용입니다. 64주와 1280만원 상당이라는 내용은 그동안 수년 동안 피해 받은 것을 합치면 수억 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최무열의 진술서, 현장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증거의 요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이렇게 수사를 하고 또 의지만 있다면 솔직히 주변 지인분들 다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해서 그분들의 이렇게 증언도 다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게 너무 섭섭하고요. 그리고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중 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 여기서 보시면 범죄 전력이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분명히. 네, 그래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된 점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명한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심지어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이 점은 자백을 그 당일날에 저희가 잡았으니까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자백을 했겠죠. 그게 자백인가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 양형의 이유도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판결을 해주신 판사님을 저희가 뭐 알지도 못하고 뭐 미워하는 것도 아니지만 좀 제발 좀 생각을 이렇게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판결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조금 이거 읽다 보니까 또 짜증이 나서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뭐 보시는 분들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만이라도 좀 입장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조금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든가? 이게 이제 보니까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검거했을 때 64주, 산양삼 64주를 회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 가서 지구대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뽑고 그냥 상품성 없이 막 이렇게 다루었던 물건을 경찰에서는 도로 가지고 가라 해서 그걸 도로 가지고 왔죠. 여기? 근데 나중에 재판 결과에 보니까 도난 당한 물건은 본인이 찾아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배상 의무를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그거는 그냥 잡은 걸로만 하고 이 사람에게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것만 선고한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온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면 보상금 없고 집행유예 2년이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사실 경찰 자체를 미워하지 않아요. 절대 이건 진심입니다. 저희가 이런 영상을 올림으로써 직접적으로는 피해 입으시지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좀 마음적으로나 또 피해를 입으신 경찰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느끼기에 그때 당시에 그 경찰관 분들은 굉장히 좀 미흡한 점이 저희가 느끼기에 굉장히 많았었고 지금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의 대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제 올렸었던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사실 그대로 올렸어요. 저는. 그리고 경찰관 분들의 얼굴이나 또 목소리 전부 다 모자이크랑 음성 변조를 해서 올렸고 아마 당사자분들한테도 직접적인 피해는 하나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뭐 그걸 통해서 뭐 감사 뭐 그런 걸 넣거나 뭐 경찰이 압력을 뭐 이렇게 행사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그냥 단지 너무 속상했고 그분들의 대처에 대해서 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상 올린 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PD가 이야기한 그 부분 이런 것들도 담당 검사한테 이 내용을 전달을 했고 영상을 전달을 해서 사실을 그대로 알려드렸음에도 이런 결과가 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이게 유사범죄고 한 번이 아니고 이게 지속적으로 왔다 가는 근거 있는 정황, 근거 있는 추론하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가지고 갔던 도난품을 구매하기로 했던 사람 정보까지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대응을 한 거에 대해서는 섭섭한 마음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는데 지금 생각에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다시 한번 민사로 이것을 다시 사건화해서 그 보상, 피해 보상, 정신적 피해 보상과 더불어서 물질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댓글들을 제가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몇 분 제가 좀 기억에 남는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영상을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그 도난을 당한 산은 울타리가 전부 다 쳐져 있는 산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산 다니다 보면 캘 수도 있지. 그거 뭐 자연산인 줄 알고 캐실 수도 있지. 그리고 도둑으로 모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타리가 일단 전부 다 쳐져 있고 산 면적에 따라서 두 번째로는 산 안에 누가 봐도 이건 농장이구나 생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이에요. 지인. 그것도 그냥 뭐 1, 2년 이렇게 안 지인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지인이었고요. 심지어 산양삼에 대해서 앞에 보고 계시는 아버지한테 배우신 뭐라 그러죠? 제자 같은 느낌의 뭐 나이는 비슷하지만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강릉에 살고 있는 지인분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산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몰랐다 이건 자연산이다 이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전에도 저희 산을 정말 많이 왔다 가셨
하셨기 때문에 아 여기는 저희 농장이구나 라는 걸 인지를 못했다면 이제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만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그 다음에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뭐 이러신 분들이 또 계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입장을 좀 이렇게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1, 2년 농사만 지어도 솔직히 1년짜리 농사만 망쳐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그게 뭐 도둑이 아니고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거의 10년 이상을 지금 농사를 지은 것을 그렇게 쉽게 그것도 도난을 해서 그것도 지인이 그것도 지속적으로 최소 수년에 걸쳐서 그렇게 했다라고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지만 좀 그래도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래? 이거는 조금 저희 입장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이것도 조금만 좀 이렇게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심정을. 네, 그래서 그 댓글들이 몇 개 이제 눈에 보여가지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뭐 또 경찰분들을 욕하시고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그것도 이제 경찰 통합해서 그렇게 욕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정말 많은 경찰분들은 아마 선의의 경찰들이고 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오셨던 경찰관 분들께서는 저희가 조금 굉장히 좀 섭섭해서 섭섭한 마음이 지금도 현재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올린 거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쌀 농사를 짓는 논에 가서 벼를 비워가면 여러분들 그 이해를 하기가 어렵겠죠. 하는 그거 한두 뿌리 파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행여나 하신다면 그 생각은 좀 바꿔주십사. 왜냐하면 그것이 생업이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농사를 짓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인생을 걸고 거기에다가 전신 전력을 투구해서 산을 경영하는 사람의 그 농작물을 이런 식으로 절취를 해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요. 또 한 가지는 특수절도죄가 있는데 이 산에서 임산물을 절취를 해가지고 가는 이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는 국회에서라도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서 특별 임산물 절도죄 내지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저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유사한 도난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접했습니다. 그분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신고하지 말고 돼지인 줄 알고 그냥 산에서 뭐 총을 쏘든 뭘 하든 그냥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과격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이런 현장의 일들을 간과하면 이거 사회 문제입니다. 그리고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그래서 지금 약 40~50만 임업인들이 산 속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욕을 꺾는 행위고 그 사람들을 도외시하고 외면하는 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고위 관계자들이나 또한 입법기관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서 정책적으로 이 일들이 두 번 다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런 행위가 되지 않도록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 반년 이상이란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결과가 솜방망이. 앞으로는 하지마, 최소한 2년 동안은 너 이런 범죄 하지마, 그러면 용서해줄게, 이런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또 이런 영상을 이제 또 찍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또 진행 상황을 좀 많이 궁금해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어요. 그 영상 같은 경우가 37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도 45만 회? 44만 회 정도가 나왔거든요, 조회수가. 그리고 댓글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고 공감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정말 이런 피해 당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산은 농사를 짓게 되면 고지의 의무라고 해서 경계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산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 산 같은 경우는 경계를 아예 울타리를 아예 다 쳐놨고요. 그리고 다른 2개의 산 같은 경우도 밧줄로 다 경계를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임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산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밧줄로라도 아니면 끈으로라도 경계를 다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 거기 경계 안 쳐져 있고 그래서 그냥 들어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당연히 모르니까.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이제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일단 법적으로 고지의 의무라고 해서 경계를 무조건 치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안 치고 이제 도난을 당했다라면 할 말은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3개의 산 모두 다 쳐놨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이 그 안을 들어와서 훔쳐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손에 잡혔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지금 또 이렇게 유감이라는 것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법보다 주먹이라는 이야기는 법이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법에다 기대지 않고 일반 국민이 먼저 거기에 대한 선제적 역할을 하는 이런
이런 이제 속담이거든요. 국가의 기능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국민은 그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들어가는 농장에 가보니까 날카로운 못을 송판에 박아서 낙엽으로 다 덮어놨습니다. 도둑이 들어오다가 밟으면 발등으로 그 못이 올라오도록 이렇게까지 해놓고요. 또 그 다음에 덫이라 그러죠. 이렇게 밟으면 해서 발목이 부러지는 이런 덫까지 놓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억울함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반드시 이 참 절취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피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정상적인 사고와 열심히 일해야만 그 대가를 지불받는 거에 대한 기본적 요구의 한 방편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 억울함을 이렇게라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1대 국회 얼마 있으면 총선이 치러지는데요. 이 총선 치루어진 이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21대에서는 좀 해결되어지고 억울함이 없는 국민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라도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이 이제 피해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저희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민사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무슨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래서 그 진행 상황이나 또 결과가 또 이제 영상에 담을 수 있다면 그 부분조차도 저희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래더라. 지금부터 내가 벌을 줄 테니까 알게 받아라. 절취당한 사냥삼 약 11년의 세월을 도난해간 이 사건에 대해서 텅 빈 가슴을 안고 또 재판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립니다. 더욱더 유쾌한 또 즐거운 그런 정보의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가끔 이것도 정보의 일환으로 보시고 여러분들도 공감해 주시고 또 이런 일들에 있어서 적극성을 띄워주신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부 다 가져갔죠. 아예 없어요? 아예? 한 뿌리도? 여기 수북하게 있던 거 한 뿌리도 안 보여. 이거는 왜 안 켰을까? 이거 여기 배는 다 길보이지? 주르륵 내려간다. 자, 삐덕하게 들어갔어. 이제 없지 뭐. 이 산을 버려도 될 정도로 지금 거의 뭐 눈에 안 띄어요. 눈에 띄는 거는 그냥 상품성 없는 거, 삼 같지도 않은 거 이런 것들만 지금 눈에 띄고, 이 산에는 지금 뭐 거의 이 산을 이거는 이제 뭐 경영을 하려면 처음부터 다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